의장님,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님, 또 자문위원회 김현기, 김용호, 김선욱 자문위원님, 그리고 특위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 마련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또 시기 이전에 저는 이번 개헌이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담는 그런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담는 또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개헌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재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하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습니다.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 시기까지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또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 이런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즉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같은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에 이제 노동이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용어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든지 또 국가의 고용 안정의 의무라든지 또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라든지 여성의 노동보호,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 이런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안이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또 차별 금지 사유의 확대, 또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 기본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과 건강권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다당제에 부합하는 그런 그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력 구조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력 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 구조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16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만 작동되는 민주주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도만 가지고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 소환제, 개헌한 법률안을 국민들도 발의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또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국민투표 회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 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중앙 집권화된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이제 지방분권 국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하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임이 분명히 적시돼야 될 겁니다. 입법권은 의회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하는 것임을 명시해서 자치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또 국가의 지방 재정 격차 의무 해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대표용 상원 도입 등 양원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상원이 귀족원, 지역 또는 직능 대표성, 입법 과정의 신중성과 상호 견제의 측면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방 분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양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러니까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또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도모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 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돼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른바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저와 정의당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 또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 인사에 관한 임명권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독립성,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하고 법원 인사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과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들 많이 모시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부터 국회가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새 헌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가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나 또는 내각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그런 권력구조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에 임기 단축을 통해서 헌법을 발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선거 시기 어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우리 주권자인 시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회경제권이 대폭 확대되고 또 대의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주권자가 채울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그런 개헌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헌법 개정 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헌 논의 과정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또 차별 금지 사유의 확대, 또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 기본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과 건강권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다당제에 부합하는 그런 개헌, 그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다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또 가치와 지향을 담는 그런 헌법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담는 또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개헌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재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하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습니다.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 시기까지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또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16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만 작동되는 민주주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도만 가지고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차별이 심한 나라 이런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즉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같은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에 이제 노동이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용어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든지 또 국가의 고용 안정의 의무라든지 또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라든지 여성의 노동보호,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 이런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개 의장님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님 또 자문위원회 김현기 김용호 김선욱 자문위원님 그리고 특위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 마련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또 시기 이전에 저는 이번 개헌이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